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아직은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 보니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연 7.2%, 5년이면 36%의 국민연금을 평생 더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깎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남편을 태우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전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독소조항 6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소조항 첫 번째,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주범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엔 소득 요건이 3,400만원 이하였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일 재산 요건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간 합산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소득만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원까지는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소득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엔 필요경비 60% 공제에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차감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국민연금도 일해서 번 돈으로 납부한 건데 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른 소득만큼이라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소조항 두 번째, 국민연금은 건보료 폭탄의 주범이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9월 이전의 30%에 비하면 20%나 인상한 금액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세 번째, 기초연금은 부동산 부자연금이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2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전년도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 30-4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특례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무조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금,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공제해주고 있으니 10억 원 아파트에 살아도 집이 두 채여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재산에는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원 뿐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보증금이 5%만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기초연금엔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수급 대상을 산정하는 방법만이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독소조항 네 번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이다. 기초연금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차감하고 있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무조건 공제해주고 여기에 이자소득까지도 월 4만원씩 기본공제가 있는데 왜 유독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가 없는 걸까요? 따라서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도 국민연금공단의 말만 믿지 말고 연기연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조항 5번째,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주범이다. 기초연금에 3가지 감액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까지. 그런데 다른 감액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2024년 기준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현재 4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월 평균 7만 4천 원씩 감액을 당하고 있고,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연기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높아지게 된다면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일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히 계산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오늘 의뢰인 부부의 남편께서 만 63세에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으신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는 감액 없이 국민연금 100만원이 반영되고, 만 65세의 기초연금 자격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 10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셔도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한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 약 10만원 정도가 매달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5년 연기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만 68세부터 136만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는 연기연금 136만원이 그대로 반영되고, 기초연금에도 연기연금 136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는 원래 받을 금액인 국민연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피부양자와 기초연금 자격에는 매우 불리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조항 6번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서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을 모두 생계급여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받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소득 하위 7에서 8%에 해당하는 최빈곤층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서조항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 저희 부부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말고 다음 달부터 원래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기초연금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독수 조항들을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참 너무하네요. 아무튼 오늘 친절하고 시원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선택적 복지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지급 대상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깎이지 않고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